사회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명절이잖아요. 네. 뭐 거래처에서 뭘 이제 선물을 보내겠다고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근데 너무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그 이거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깍듯하게 한다고 하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뭔가 너무 이렇게 애가 매정하다라고 해야 되나? 싹퉁머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뒤,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뒤끝이 뭔가 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부드럽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저도 금요일 날 이렇게 음, 문자가 왔어요. 네. 근데 아, 네, 저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근데 보면은 막, 여기저기 바리바리 선물 사가지고,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주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꽤 써야 되잖아요. 저 쇼핑하는 거에도 에너지 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안 받고 이렇게 이제 요즘은 또 카카오톡에 생일 뜨니까 너무 막 쓸데없는 것도 많이 받게 되고 해서 아예 그거를 알림이 안 되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해놨다 계속 받기만 하고 나는 또 못 챙기니까 까먹고 그래서 에너지를 나는 잘 관리한다고 쓰고 있는데 조금 네. 아니, 지난번에 그, 저기, 서정님, 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 들어서 뭐 막 어쨌다 그랬을 때, 루마님이 예? 그, 뭐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사들고 와서 아, 사장님한테 막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먹혀요? 보니까 보면. 회사에. 먹혀요? 여긴 제가, 안 먹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먹고 바카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는 거 네. 별로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이 잘 들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신경 예민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막 가져오고 그러면은 더 예민해지고 막 싫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에서 방법을 하나 발견을 해냈는데, 네. 회의실에 가면은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물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 손님들 와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냉장고에서 물도 꺼내고 음료수도 꺼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음료수를 저한테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고 그 냉장고에 그냥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세상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음. 근데 근데, 아, 이렇게, 주는 사람도 그런데, 이 안 받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죽어도 안 받고자 하는 마음. 받기 싫은 마음. 응. 이 마음은 또 뭘까가,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108배를 시작할 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108배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싸리 1000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도반이 저한테 절방석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못 받겠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너무 고마워 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상태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부담스럽다. 그때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음. 지금 그때는 진짜 제 바운더리가 엄청 좁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이제 저에 대한 호의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편안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은 음, 저도 줄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런 뭐 거래처는 여전히 또 불편한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게 음,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주는 사람이 선물로 주는데 받는 사람도 그걸 선물로 알고
부담 없이 기꺼이 받는 경우. 주는 음, 사람은 선물로 주는데 받는 사람은 이게 뇌물이라고 여겨가지고 꺼려지는 경우. 음, 주는 사람이 뇌물로 주는데 선물로 덜컥 받았다가 엮이는 경우. 롤백? 뇌물인데 뇌물인 줄 알고 받는 경우. 음, 이런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경우의 수가. 네. 음,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뭘 주려고 할 때 기꺼이 받게 되는 경우와 왠지 꺼림직한 경우 또는 음. 아주 반대하는 아, 경우.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저한테만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싫었어요. 음. 그러니까 뇌물 같은데? 약간 뇌물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싫었나 봐요. 이게 뇌물이다 싶으면은 꺼려지는 거죠. 음. 음, 그리고 근데 왜 회사, 뇌물인다 뇌물, 싶은데도 덕석덕석 받는 사람은 뭘까요? 뇌물인지 알고도. 서로 윈윈 하겠다는 생각이겠죠. 탐욕스러운 더러운 인간 아니에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선생님. 세상이 그런데. 뇌물을 거절한다.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세상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회사로 다른 하고 다 주면서 회사로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거야. 근데 왜 집 주소를 물어봤냐. 그게 찜찜했네요. 그것도 집중. 나한테만. 음, 그러니까 뇌물성이다 하는 의혹이 짙은 부분이네요. 그래서 꺼림직했다. 그거는 이제 꺼림직할 만한 부분이 꺼림직한 거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것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뭘 그렇게 사박사박 해가지고 저한 집 주소를 물어봤을까요? 음. 그러니까 엄청 생색을 내고 싶었던지 그니까. 그러니까 서지영님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그거 받았다가는 요만큼 받고 이만큼 물러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직감적으로 받아서는 음,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덜컥 정리는 안 받아서는 됐지만 안 되는 거다.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음. 착.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네. 뭐 큰일 날 뻔했다고 홀가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틀 동안 이렇게 찜찜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매몰차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할 걸 이런 느낌? 아, 갑자기 저 이거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응, 내가 원치 않는데 와서 이렇게 응, 막 나를 흔들어 놓고 내가 거절하고 뭔가 응. 거절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뭐 말을 예쁘게 했어야 되나 아, 이런 그 사고의 흐름 있잖아요. 응, 그냥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천사 컴플렉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서 줘서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이게 왠지 좀 꺼림직하다. 이게 이제 지영님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호의로 다른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정말 호의로 준 선물이라는 거를 아는데도 응. 그걸 받기가 꺼려졌다. 제가 좀 인색한 마음이 되게 강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잘 안 주는. 그러니까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그러니까 뻔뻔스럽지는 않는 거네요. 아, 네. 이렇게 받으면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데 좀 약간 저 에너지가 다른 제 이제 정신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번잡스럽고 싫었던 거죠. 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데 많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어서 네. 이제 좀 마음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별로 교류가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는 그냥 에너지 낭비 같아서 안 하고 싶은 마음 여전하고. 근데 그게 그 교류가 별로 없는 사람이 네. 나한테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음, 그죠?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근데 조절되지 않나? 사람들은 막 별로 안 친한데도 결혼식 가고 뭐 이런 대소사 챙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하다 안 친하다의 그 바운더리가 저는 굉장히 좀 넓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고립되어 보이는? 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음, 사회성이 거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친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 해서 서먹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거의 없거든요. 음, 거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은 그 인맥 이런 것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런데 거의 1도 에너지를 쏟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안 쓰고 살았었는데 음, 정보를 얻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만들어져 갈 때는 어차피 사람 사이에서 배우고 듣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뒤져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잘 못하지만. 그리고 욕구가 있진 않지만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절에서는요, 이 공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부처님 전에 이제 바친 것들을 함부로 이제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바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보시로 공양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냐. 그렇겠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겠어요. 어우, 당연히 완전 있겠죠. 그득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바라는 게 있죠. 그러면 한 10,000원쯤 보시한 사람이 바라는 음, 게 10,000원어치를 바랄까? 100만 원어치를 바랄까? 100만 100만 원. 원어치. 그게 인지상정이죠. 네. 그쵸? 10,000원 보시했는데 한 1,000원어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보시 안 하잖아요. 네. 응? 10,000원 보시했는데 한 100만 원어치의 그 뭔가 있으면은 얼씨구나 하고 보시를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깔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직 아주 훌륭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 뭐 이런 그런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보 정제라고 하는 거, 공약물 보시된 거 이런 것들에는 어마어마한 뭐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받았다. 그거를 내가 받아서 썼다. 그러면 그 음,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계약이 성립된 거랍니다. 음, 저도 주고 나서 바라는 마음이 있던데요. 서운한 마음. 엄청 크던데요. 그럼요. 음. 그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 썼다 그러면 내가 부채를 졌다. 음,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받는 거를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내가 실제로 받은 것 이상의 값어치를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물로 준 거라고 하더라도 다 선물로 만드는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음. 뇌물로 줬지만 뇌물을 그 부탁을 안 들어주고 뇌물이든 선물이든 선물처럼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뇌물을 선물로 어, 생각하면 위험한데? 너무 그, 해맑지 않아요? 뇌물 줬는데 네, 선물 여사님 같이. 저, 이제 디올백 받고 나 그거 디올백인지 몰랐잖아. 막 이러고. 저기 이런 걸로 그 얘기를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 저희 집안에서 천도제라는 걸 지내잖아요. 음, 천도제의 원래 의미는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그 천도제를 조상을 이제 잘 보내고 자기들도 그 덕을 입으려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근사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 절에서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지금 상수처럼 거래처럼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순수한 마음으로 별로 지내지 않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어떤 이제 큰 스님한테 이제 그 아주 유력한 그러니까 이제 준재벌급의 이제 부자 집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천도제를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부잣집에서 지내고 그럼 이제 몇 천만 원 단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사식부제 이렇게 지내거든요. 7번 제를 지내고 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보시를 한 거죠. 근데 큰 스님이 그냥 덥석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초제째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제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의리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집안 사람들이 쭉 가서 봤는데 그냥 나물 몇 개 하고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냐? 라고 하니까 큰 스님이 그거는 어디 이제 고아원인가 어디에 다 고시했어. 그 좋은 일에 쓰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좋은 일에 썼어.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어? 이 조상을 생각해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차린 거예요. 잘 먹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큰 스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제주였던 사람이 이제 뭔가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지금 정성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천도제사 지냈다고 해요. 문제 안 일으키고. 여기서 이 큰 스님이 쓰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천도제를 거하게 지내달라고 준 이 돈을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이게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를 낸 보시자들이 진짜 공덕이 되도록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쓴 거예요. 이게 이치로 보면. 그러니까 설사 뇌물이라고 이렇게 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수준 낮은 뭐 보시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최상의 보시가 되게끔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원리로 덥석덥석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죠 뭐. 근데 주식 잘하는 사람이 고객들 돈을 받아가지고 잘 불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공덕을 마음껏 부풀려 주는 거죠. 내가 이제 그 루트를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받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줘. 그래 들어줄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욕심껏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괴롭지 않도록 복을 짓고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는 게 조금 편해졌던 것 중에 사고 전환이 한 번 있었는데, 내가 받은 거를 저는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받으면은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은 거를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줘도 된다. 라는 그렇지.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받는 게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받았지만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 이 같은 물건 돌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그다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기 다른 사람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인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야가 넓어진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이제 받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지금 이제 지영님이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꼭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많이 듣는 게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다. 이걸 부모님한테 돌릴 필요가 없다. 내 자식한테 그걸 돌려주면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제대로 갚는 거다. 그게 등가로 갚는 거다. 부모님한테 되돌려 갚으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받은 만큼 돌려드리지 못한다. 이런 원리로 얘기를 하죠. 내리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물건도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물건이든 그렇죠. 마음이든. 그 물건도 그게 최대적으로 잘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는 거 좋아한다고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막 앵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공연이 쓰레기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카카오톡에 선물 기능이 생겨가지고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주고받거든요. 근데 좀 네. 이게 친구도 없나 봐. 그런 거 안 주던데. 아 그래요? 네. 요즘 좀 나이대가 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한 번 받아가지고 받은 걸 싹 다 주변에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차단했어요. 그냥 생일 표시 안 나게. 저도 생일 표시 안 나오게 그냥, 아, 예, 그거는 했어요. 저도 생일 표시 안 나오게 해놨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설정하는 게 아, 있어요. 아, 그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회사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첩장을 그냥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청첩장을 그냥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사서 청첩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좀 결혼식에 올만한 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밥도 사고, 그리고, 봄에 결혼하신 분은 심지어 그러고 나서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결혼식 온 사람들한테 다 선물을 또 돌린 거예요. 나는 결혼식에 가서 밥도 먹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했더니 뭐 와이프가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도 이제 누가 뭐 커피 뭐 드실래요? 이러는 거 자기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청첩장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어 그냥 결혼식에 안 가고 축의금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뭔가 누군가 했는데 뭐 왜 쟤는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원천 차단하려고 그냥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좀 되게 부담스러워진 게, 문상을 다녀오면, 그, 아, 그래. 선물을 돌리는 경우가 맞아, 맞아. 있더라고요. 문상도 이제 선물 돌려요? 선물 돌리더라고요. 저도 받아봤어요. 그 정신없는 중에 그것까지 챙겨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음, 음, 그런 행사들에 이렇게 그걸 돌리는 거, 그게 풍습처럼 되어 있는 곳이 꽤 많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음. 일종의 관습 같은 거죠. 아니, 옛날엔 안 돌렸는데? 음, 그 이제 지역마다 뭐 또 다르고, 음, 그, 집안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좀 그랬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가서 뭐 부의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받은 선물이 별로 부의금이랑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건가? 뭐 아무튼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아, 그러면 나는 거기 그냥 마음만 들고 갔으면 됐었나? 그럼 서로 안 번거로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요새는 그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 안 해도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예전에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 처음 생겼을 땐가?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누가 이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게 의식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반장 엄마의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이 엄마가. 아니, 담임 선생님이. 왜냐면 그 엄마가 무슨 깨를 썼냐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돌려보내기 어려운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상해가지고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을 보냈어요. 생전복. 선생님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걸 안 하게 됐다는 되게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단호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원칙대로 하시겠다라는 그 단호함이 너무 좋았는데 그 엄마는 계속 담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정말 이 너무 다른 사고 체계에서 서로 이제 어떤 협상이 결렬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아무튼 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스트레스도 좀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 음, 선물이나 뇌물이나 어떤 거절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부담감,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음,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뇌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뭐 저는 받기도 잘 받는데, 이제,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요즘에 특히 이제 예전에는 뭐 음료수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음료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져오지 말라,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동안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이제 해결 방법도 저도 찾았으니까. 회의실에 이제 있는 냉장고에 그냥 갖다 놓으면 알아서 먹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구태여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이 좀 약간 이쁘게 보이면 그냥 이렇게 바로 먹기도 하고 먹, 먹기 싫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기꺼이 먹는 거죠.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럴 때는. 음. 네, 요즘에는 좀 그런 편이죠. 좀 많이 그 오히려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무슨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음, 아니 좀 약간 음, 보시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주길 원하니 내가 그걸 들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뭔가 그냥 가기엔 좀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들고 왔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꺼내봐라 하고는 허락의 의미로 받아준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거기서 자연스러운. 어렵게 찾아왔는데 그렇죠. 야, 음료수 이런 거 가져오지 마, 안 가져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탁 뭐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음료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음료수가 아니고 어떤. 샴페인을 들고 왔어. 어떻게 할래? 그럼 고민 좀 해봐야죠, 그러면. 그거는, 수표를 들고 왔다. 수표요? 어, 그건, 그건 일단 받아서 빨리 준법감시팀에 고발을 해버려야죠. 그거는, 그렇죠. 네. 명확한 처리 기준이 있네요. 그거는 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음, 아주 괜찮은데요? 쉬운데요. 음. 지영님은 어때요? 음, 제가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잖아요. 음. 예. 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신경 쓴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 이게 뭐예요? 그 물건과 그 사람 마음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연결해가지고 나는 물건을 거절한 건데 그 사람 마음은 받아줬어야 된다라고 그것까지 챙겼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음. 이거가
서 있는 건데 뭐 어떻게 그걸 떼고 이거를 하겠어요. 어쨌든 거절했으면 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좀 뭔가 찐득한 게 있었잖아요. 안 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말끔한 기분이 아니네요. 이 답을 해놓고도. 이런 건 어때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을 가져왔어요. 음, 그리고 청탁을 한단 말이에요. 음, 이럴 경우에 일단 물건 가져온 거는 아직 받는지 안 받는지 보류를 해두고 음, 청탁을 들어요. 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음, 그걸 들어보고 들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하면은 청탁은 들어주되 아 이거는 필요 없다. 마음은 잘 알겠다. 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이 마음하고 이 물건을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 청탁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이것이 내가 약간 호의를 좀 베풀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좀 이것에 미안함을 좀 느낄 수 있겠다 음, 싶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미안함을 안 느끼도록 그 물건을 받아줘요. 마치 거래인 것처럼 음. 이걸 받아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했으니까 쌤쌤 뭐 이렇게 퉁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사실은 이게 들어줘도 되는지 마는지 이런 판단 결과를 이제 이걸 통해서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게 그냥 들어줘도 이 사람이 뭐 무한함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안 받는 걸로 하고 내가 그냥 이걸 들어주기만 하고 이 물건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미안해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안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받아준다. 마치 거래인 것처럼. 음.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아까 전에 솔트님이 그랬잖아요. 음료수. 그래, 말해봐.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음,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요구사항이 깔려 있지 않고 음. 아사모사하게 그냥 이렇게 오는 거인 거죠. 이게 뭐가 명확한 것도 없이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반갑게 받아요. 아, 그래요? 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었다시피 사회생활을 이제 거의 그 못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사회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쩌다 찾아온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게 아주 감지덕지지. 음, 그래서 이제 받고 내가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음, 어? 그러니까 그걸 또 그걸 핑계 삼아 또 음, 한 번 뭐 만날 기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음, 시원하고 받죠. 빚을 음. 지는 거지. 왜냐하면 갚을 마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불편한 지점이거든요. 그, 예전에는 그걸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뭔가 선물을 하면 전 바라는 마음이 없이 보통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이거 저 사람 좋아하는 건데,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하지도 않고.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선물을 뭔가 도구처럼, 그러니까 관계를 이렇게 약간 유난하게 하는, 아니면 이렇게 속도를 좀 가속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딱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되게 거부감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음. 그냥 순수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음, 또, 선물은 또 여기 약간 또 병인가? 아무튼, 네. 그게 이제 애매모호한 거죠. 네, 결벽증인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그 업체에서 선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되게 그냥 명확한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그냥 그 관계, 내 사적인 관계 안에서 그렇게 되면 좀 그거는 그,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덜컥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그럼, 그리고 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응, 취향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커피도 못 마시고 화장품 향 있는 것도 못 쓰고 응. 뭐 못 먹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막 선물하잖아요. 나한테 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좀 있긴 있네요. 네. 음, 저 그런 거 강합니다. 네. 음.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저희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흡족한 게 별로 없어.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이럴 때는 그 돌려막기의 지혜를 좀 쓰지 않나요? 돌려막기. 아, 그래서 저희는 당근. 그냥 드림. 그러니까 음, 주변에 누가 뭐 가져가겠다 음, 그러면 그러니까 주고, 주변에 주는 거죠. 주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도 안 들으면 그냥 드림. 음. 음. 그 그래서, 저기 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책을 드리려고 딱 하면 저 이 책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른 분 주세요. 음, 어, 그런 활용법이 있잖아요. 음, 있으니까 안 받을래요. 그럼 음, 있으니까 다른 다른 분한테 분 좀 주세요. 아, 주세요. 이렇게. 귀찮아요, 그러면. 돌려막기 대신. 네? 너무 많은 관계 맺기가 싫은 마음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응. 본질이 그거예요. 그건 것 같아. 응. 귀찮은 거죠. 응. 그 귀찮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다의 줄임말이래요. 귀하지 않, 귀, 어, 귀하지 않, 귀치 않다. 귀치 않다. 귀하게 여기지 않다, 귀찮다래요. 저 귀찮은 마음 진짜 강한데, 이게, 저번 주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다가 외로워서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이런 귀찮은 마음이 나를 고립시키는 조금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면서 제가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 음, 발견 축하드립니다. 네. 음, 음, 유력하네요. 음, 네. 귀하게, 그쵸.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얘기를 더 해보죠. 어떡해요? 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런 거. 귀하게 여기는. 지영님 얘기 좀 해보죠. 뭐가 귀하고 뭐가 귀하지 않은 거. 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귀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 귀하게 여기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 대부분 귀찮다는 얘기. 엄청 귀찮아요. 왜 이렇게 귀찮죠? 그러니까 이제 귀한 게 뭐가 있냐고. 귀한 거. 저는 재미를 엄청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나의 취향상 뭐 이렇게 막 떠들고 놀고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고 뭔가 유익하고 반짝거리고 막 스마트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재미있어. 음. 흔치 않은 거. 네. 귀하다는 또 흔치 않다는 의미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뻔하고 흔한 거 이런 건 재미가 별로 없죠. 네.